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립했던 이 손 어수, 아직은 전자어수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손가락이나 손톱, 이렇게 서브 모터가 들어가는 하우징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손톱까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완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손가락에 낚싯줄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낚싯줄을 서브 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조립을 해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완성하는, 오늘은 이제 조립을 최종 마지막 시간으로 완성해서 손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가락 부분에 낚싯줄을 연결을 할 건데, 이 낚싯줄을 이제 적당하게 어느 정도 길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끊어주시면 처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카이보다는 카이가 훨씬 더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구멍에 낚싯줄을 이렇게 넣으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낚싯줄이 나와서 손가락 머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반대로 해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빠지지 않게 이 가장자리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끼워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시 반대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구멍이 반대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이 빠져나온 손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라인하고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낚싯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당겨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묶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낚싯줄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모터에 연결해서 당겨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손가락 부분도 같이 흐름도 같이 따라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힐을 적당하게 길게 하는, 이 정도 길게 나오게끔 이렇게 여유분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번에는 손가락 부분부터 한번 끼워서 요 마디 부분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남은 부분을 다른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해 주신 게 훨씬 더 이렇게 묶어주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수월하게, 엄지보다 금지하는 방식, 이렇게 묶은 다음에 남아있는 실을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부분은 몸통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게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빼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낚싯줄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잘 빠지기 때문에 조금 길게 처리를 해주면 정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 길이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중지도 먼저 이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먼저 끼워 주시고요.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쭉 빼서 반대쪽 끄트머리를 위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닥을 잡아서 요 두 거는 서로 연결해주면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묶어주시고 길게 남아있는 선을 이렇게 마디와 마디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뽑아주시면 되겠죠. 뽑아주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나머지 손가락들도 낚시줄을 잘 묶어줍니다. 와우! 낚시줄 연결 완성. 다음으로 손가락에 연결된 낚시줄을 서브 모터에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모터를 장착할 때 요 부분이 서브 모터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중간에 헤드를 끼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런 부분을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이유가 들어가면 회전했을 경우에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요 둥그런 파트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얘를 서브 모터에 지금 이제 서브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될 텐데 요 서브 모터를 이제 회전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일단 먼저 끼워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요 낫의 홈에 맞춰서 끼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헤드를 서브 모터에 기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꾹 눌러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서브 모터에 보시면 이런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를 끝머리 부분에 연결시켜 주시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드라이브가 좀 작아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터를 서브 모터는 180도가 돌아가는 모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는 지금 방향을 서브 모터를 이 방향으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모터가 왼쪽 편으로 돌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터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돌아가는데 이게 요 상태에서 모터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감겨 있는 상태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을 할 건데 장착하기 전 서브 모터 헤드에 나사를 장착해 줍니다. 정도의 1mm에서 2mm 정도는 튀어나오게 그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들에 낚시줄을 연결해 줄 건데요. 이 구멍들에 묶인 낚시줄은 앞서 장착한 나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잘 구부리게 될 거예요. 낚시줄들을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먼저 끼워 주시면 되는데 다 끼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끼우지 마시고 이 부분에 요 정도 반 정도 들어갈 만큼만 남겨두시고 요 하나씩을 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 구멍에 맞춰서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서 묶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묶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아까 손가락 끝머리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묶어주기가 좀 쉽진 않을 테니까 조금 빼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묶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팽팽하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좀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모터에 연결을 해준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요 줄들이 요 상단에 있는 이 나사에 걸릴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걸어준 상태에서 서브 모터를 이렇게 하우징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끝머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라내시면 훨씬 더 쉽게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선을 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주시면 그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실들은 적당하게 잘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실 연결, 낚시줄 연결하는 게 좀 쉽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연결을 이제 좀 끊어가지고 이게 만약 길이가 잘 안 맞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연결을 해서 하우징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ow. 낚시줄과 서브 모터가 잘 연결됐어요. 다음으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전자이수를 작동시켜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브 모터를 어떤 식으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공부한 부분을 이용해서 서브 모터를 구동을 시키도록 회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가변자항이 있는데 이 가변자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변자항의 수치를 조절을 해서 모터를 이동시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캐패시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220 UF라는 220 UF 캐패시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몇 개의 점퍼선과 그 다음에 전원을 우리가 이용할 전원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전원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이 손을 한번 구동을 시켜보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 전원 케이블이 아두이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을 다듬어 줄 거예요. 먼저 이 전원 케이블은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닥의 점퍼선이 나와 있고요. 한쪽 끝은 USB 포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장 배터리에 연결해서 전원을 아두이노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전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핸드폰 충전할 때 사용하는 이런 케이블이 집에 많이 있을 텐데,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케이블에 이제 전화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선을 잘라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리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한 이 정도 남겨놓고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가닥의 이제 전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리프로 선을 조금 까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내시면 이렇게 선이 네 가닥의 선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용해야 될 선은 빨간색과 검정색 선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과 요 빨간색 선을 우리가 까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선생님 사용한 거는 이제 이렇게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연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연선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점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와 서브모터 간의 회로를 연결해 봅시다. 보조 배터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전원을 브레드보드에 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빨간색 선을 빨간 부분, 플러스 부분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요 갈색 부분, 검정색 부분,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파란색 마이너스 부분,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보시면 이 빨간색 점퍼선을 이용해서 빨간색 선에 우리가 빨간색 라인에 맞춰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아두이노에 플러스 여기 보시면 VI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VIN,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검정색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브레드보드의 파란색 부분과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과 아두이노의 GND라고 적혀 있는 부분, 그라운드 부분, 접지를 해주는 접지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두이노에 이제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가변장을 이용해서 서브 모터를 우리가 구동을 시켜줄 예정이기 때문에 가변장을 연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변장에 이런 캡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버튼, 다이얼 버튼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캡을 연결해 준 다음에 브레드보드의 적당한 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한 여기쯤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쯤. 그러면 위치를 연결해 준 다음에 이 가변장은 다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어느 방향에 꽂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 꽂아 주신 다음에 가장 왼쪽 편에 있는 라인에 우리가 빨간색 선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왼쪽 편에 있는 라인에 맞춰서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의 전원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을 이용해서 중간 다리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아두이노의 A0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A0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1K라는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굽어 주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연결했던 파란색 선이 연결되었던 그 가변장의 중간 부분, 중간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 저항의 한쪽 부분을 맞춰서 꽂아 주시고 다른 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 1K 저항의 한쪽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브레드보드 위치에 이 검정색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브레드보드의 음과 마이너스 그 파란색 선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가변장의 설치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은 이 서브 모터를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브 모터를 우리가 연결해 주려고 그러면 점퍼선을 이용해서 요거로 한번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은 가위색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연결해 주시고 빨간색 부분은 빨간색 선은 이 주황색 빨간색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마디의 요 선을 이렇게 해서 브레드보드에 가까이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색 선은 전원이고 검정색 선은 접지겠죠. 그라운드. 그리고 주황색 선은 이 신호를 받아서 가변장에서 오는 수치를 받아서 이 서브 모터에 전달해주는 신호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선을 우리가 지금 전원과 신호와 저항을 접지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접지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또 빨간색 선과 가능하면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을 좀 유지를 하면서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라인하고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리고 검정색 선은 접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파란색 선에 맞춰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주황색 선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 노란색 선밖에 없는데 이 노란색 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이 부분은 아두이노의 10번 선에 우리가 10번 디지털 10번
부분에 10번이라고 적혀있는 디지털 10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캐패시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캐패시티라는 요 전자부품은 요 캐패시티가 보조 배터리 또는 전원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약간 보관하고 있어서 이 우리가 전자의소에서 조작을 할 때 갑작스럽게 전원이 끊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에러 나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캐패시티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서 전원이 끊겨도 갑자기 전원이 바로 끊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요 부분이 전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갑자기 끊기는 걸 이제 예방해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 부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캐패시티 부분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패시티 한쪽 면을 보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지금 한쪽은 지금 이제 캐패시티 같은 경우 길이가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짧은 쪽이 항상 전자 부품에서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긴 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브레이더 보드에 연결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길이를 좀 비슷한 길이로 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브레이드보드의 마이너스 부분에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부분은 브레이드보드의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부분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끝머리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그렇거든요. 한 요 정도 길이로 해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Wow. 회로가 완성됐어요. 이제 가변 저항을 돌려가며 손가락을 움직여 봅시다. 회로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됐고 이 부분을 요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죠. 3D 프린팅된 팔도 다 만들어진 손에 빠르게 장착해 봅시다. 팔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변 저항을 이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수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봐서 이렇게 제가 전자요소 만들기 수업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선생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전자요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부분은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수업으로 같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